오늘도 암호화폐 시장에 조정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인사를 그래도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나온 소식들을 한 번씩 둘러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달러 인덱스 지수 약간 하락한 가운데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결국 6만 달러대를 내주고야 마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고 만 가운데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많이 떨어졌는데 보시면은 샌드박스랑 마나 등등 몇 가지 코인들은 그래도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고랜드 같은 경우 쭉 떨어지다가 업비트 상장 소식이 나오면서 좀 올랐었는데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그닥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뭐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과연 주말에는 비트코인이 좀 진정할 수 있을 것인가, 알트코인들이 좀 반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면서 오늘 나온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캐시 우드, 돈나무 원리로 알려진 아크인베스트의 CEO가 최근의 인터뷰에서 밝히기를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의 5%만 비트코인에 할당하게 된다면 2026년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56만 달러까지 도달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투명성을 통해서 사용자들은 기관들의 비트코인 매입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전 세계 많은 기관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비트코인, 더 많은 곳에서부터 이 대량의 투자가 앞으로 밀려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특히 가격이 떨어졌을 때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이어서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 측에서 이야기하기를 자, 이 장투자들이 통제하는 이 비트코인 물량이 6월 초에 8.7%에서 11월 17일 기준 무려 21.4%로 증가를 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갱신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더들은 오히려 더 비트코인을 꽉 끌어안고 매도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 물량을 늘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이번 조정이 끝나게 되면 다시 한번 강력한 비트코인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비트코인 분석은 어떨까? 코인데스크 측에서 밝히기를 비트코인 일본 기준 상승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약해지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다. RSI 같은 경우도 아직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53,000달러대까지 밀리게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예측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53,000달러 이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크립토 제레마이아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58,000달러 근방에서 반등을 해준다 그러면은 63,000달러까지 일단 반등해 줄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53,000에서 4,000달러대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구간 53,000에서 56,000달러 구간에 엄청나게 많은 매수세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자리는 쉽게 뚫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많은 분석가들이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CRG라는 분석가 55,000에서 6,000달러 구간에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일카포 크립토라는 분석가도 여기에 강력한 지지선이 있는데 떨어지는 척 하면서 훅 떨구고 강력하게 반등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과거의 패턴이 반복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자리를 그려주면서 여기서 또 다시 한번 훅 떨군 다음에 반등하지 않겠느냐, 과거 패턴이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뭐 약간의 하락은 추가적으로 올 수 있겠지만은 반등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번 하락 전에 공개적으로 수익 실현을 했다라고 밝힌 적이 있었던 인컴샤크라는 분석가는 분할 매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쪽 자리 55,000에서 4,000달러짜리에 이제 매수를 걸어놓고 그 다음엔 48,000달러짜리에도 매수, 40,000달러짜리에도 매수를 이런 식으로 분할로다가 걸어놨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48,000달러 정도까지만 떨어져도 이제 뭐 불장은 끝났다, 다시 한번 이제 나가리 됐다라는 곡소리가 여기저기 울려 퍼지게 될 것 같은데요. 자, 과연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진정을 좀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다른 분석가 톤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지금 비트코인이 거의 바닥에 근접했으며 앞으로 몇 주 안에 7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원래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좀 바꿨다라고 합니다. 2022년도 1분기에 10만 달러 돌파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라울파리 형님 같은 경우는 자, 일단 이것은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라고 하는데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를 2017년도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강하게 하락 후에 마찬가지로 V자로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는 예측하기를
빠르면 오늘부터 해가지고 조만간에 강력한 이더리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강력하느냐? 사토시 차트상 100%에서 300% 정도의 강력한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더리움이 그 정도로 상승하게 된다면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는 올라가는 모습이 잘 보여지고 있지 않은데, 자, 일단 이 하락세가 진정되면은 라울파리 형님의 예측대로 올라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의 재단 관계자, 이 컨센서스의 재단 관계자가 이야기하기를,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 작업증명 채굴 같은 경우는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중단되게 되지 않을까. 이 뭔 소리입니까? 이더리움 2.0이 본격적으로다가 가동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이더리움 2.0이 가동되게 된다면 굉장한 호재로서 이더리움의 가격을 크게 견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더리움 2.0의 시대는 열릴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많은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해서 이더리움 기반 지갑인데,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라든지 후오비, 폴리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여러가지 체인들, 즉 다양한 블록체인상에서 활용이 가능한 웹 지갑이죠. 메타마스크 사용자가 무려 210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자, 2100만 명이 뭘 사용하고 있다? 탈중앙화 거래소를 사용하고 있다, 혹은 스왑 프로젝트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NFT라든지 그런 쪽도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메타마스크 측에서는 밝히기를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리를 믿고 웹 3.0을 함께 여행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메타마스크 마스코트도 귀엽습니다. 보시면은 귀염둥이, 귀염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죠. 이더리움 체인 같은 경우는 가스비가 너무 비싸고, 여러분들께 또 당부를 드려야 되는 말씀이, 메타마스크도 해킹을 종종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꼭 유의를 하시면서 메타마스크 사용자분들은 계속해서 거래를 진행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또 재미난 소식, 재미난 것까지는 아니고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호주의 한 남성이 이더리움과 솔라나 기반의 모든 NFT를 불법으로 복제를 했다. 아마 이 JPEG 이 사진을 좀 따로 저장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모든 NFT를 저장해가지고 토렌트 웹사이트에 올려버렸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깔깔대며 웃기도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이 JPEG 그림 사진 하나에 수십만 달러를 쓴다라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만은, 자, 일단 이런 식으로다가 불법 복제가 너무 쉽게 가능하다라는 단점, 과연 NFT는 앞으로 어떻게 극복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오늘도 큰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는 마나 디센트럴랜드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메타 도쿄, 뭐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음악에 관련된 거시기라고 합니다. 이 거시기 메타 도쿄가 디센트럴랜드에다가, 그러니까 가상 세계에다가 팝업 뮤지엄을 건립을 시켰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만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가상의 박물관을 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잘 나갑니다, 만화. 엄청난 상승률과 함께 최근에 목에 힘을 딱 주고 다니는 게임 프로젝트들. 자, 그러자 이번에는 테라 측에서도 밝힙니다. 유명한 게임 개발 회사인 게임빌의 블록버스터 IP가 테라로 오고 있다. 우리가 좀 유망한 개발자들을 유입을 해왔다. 그러면서 플레이 투 얼은, 게임하면서 돈 버는 모델이 향후 게임 역사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테라 역시 강력하게 게임 개발에 힘쓸 것임을 시사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있는 메타버스 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자 한국의 메타버스 및 게임 프로젝트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우리도 조만간에 상위 글로벌 50개 거래소에 우리 코인을 상장시켜버리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라고 합니다. 위믹스 같은 경우 총 발행량이 10억 개라고 하고 84%를 자회사를 통해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스텔라 루멘에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한때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맺었었던 머니그램, 최근에 스텔라로 갈아탔죠. 그러면서 머니그램 측에서 이 스텔라를 활용한 파일럿 테스트에 돌입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스텔라 루멘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스텔라 루멘에서 발행이 된 USDC 스테이블 코인을 국제 송금에 활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과연 해당 테스트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다음으로는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새로운 토큰인 보이저 토큰을 상장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마지막으로는 미국에서 나온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자, 기존의 암호화폐업계를 좀 굉장히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인프라 법안에서
암호화폐 브로커의 정의를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미국의 하원 의원들, 정치인들이 암호화폐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꼭 보호를 해야 되겠죠. 부디 재무부가 국민들 및 정치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인프라 법안에서 브로커에 대한 정의를 꼭 수정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분위기가 좋지 않아가지고 기운이 빠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매수는 언제 들어가는 것입니까? 공포장 때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한창 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분할로다가 지금부터 매집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다음번에 사람들이 환희에 찼을 때 그때 툭 털고 나오면 되는 것이죠. 자, 일단 말은 쉬운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각자의 상황을 고려하셔가지고 안전하게 잘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밭의 물주기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